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을사월 계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요.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4월에 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사주를 보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사주의 임금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간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간계라고 하는 천간은 10번째 천간이 되겠죠.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물의 기운이고요. 어저께 임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가운 냉기를 말하는 겁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였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를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의 기운이면서 그다음에 차가운 냉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과 양을 나눌 때 있잖아요. 목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수는 음이 되는 것인데,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되는 것이, 병화가 양을 대표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수가 음인데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 그래서 약간 병화는 양 중에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음 중에 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에서 킹카인 거고요. 여사에서 퀸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차원. 그래서 또 수가, 개수가 음을 대표하는 그런 수, 즉 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냉기, 차가운 냉기 중에서도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차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우를 할 때는 역시나 임수보다는 개수가, 그래서 공력이 월등히 크다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를 물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큰 개념의 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음수는 이제 반대로 얘네는 우로수라고 해요.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옹달샘이라든가 작은 시냇물 같은 것도 되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작은 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라든가 범위 자체가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의 물이 되는 것이고, 개수는 작은 개념의 물이 된다. 임수 큰 개념의 물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만큼은 제가 꼭 기억해 달라고 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를 왕하게 되면은 물이 범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접시물에 있는 물, 컵에 있는 물이 아무리 요동을 친들 그냥 엎으면 걸레로 닦으면 그만입니다. 그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해도 물이 범람할 우려라든가 물이 충분지성을 일으켜서 쓰나미가 일거나 이런 정도의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수는 그래서 신왕해지게 되면 배합을 뭘로 한다? 무토와 병화로 하고요. 임수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으로서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임수라고 하면, 개수도 뭐 큰 별반 다르진 않지만은 개수는 왕하더라도 물이 범람하거나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무토기토를 쓴다 안 쓴다? 무토기토는 쓰지 않는다. 무토를 쓰게 되면 개수가 매몰될 우려가 있고요. 기토를 쓰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될 우려가 있죠. 개수의 핵심은 어디 있다? 청징함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 항상 음용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 더러운 물, 탁한 물, 색깔 이상한 물 이런 거 먹을 수 없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뭐 코카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음용수가 아니라 음료수죠. 청량 음료이기 때문에 감미료도 넣고 뭐 약간 향기도 넣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 그 사이다의 그 라임 향이라고 그러나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 있죠. 아무 색깔도 없고 무색무취한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바로 그렇게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의 핵심은 청진함에 있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를 쓰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라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뜻은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지만은 개수 자체가 무토기토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왜? 이유는 청징한 맑고 깨끗한 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수는 왕하게 되면 이제 간목이라든가 식상이죠. 식상인 목으로서 수의 기호를 설기하고 그 다음에 재성을 보게 되면은 뭐 식신생재라든가 상관생재하는 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무토기토가 많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또 더해서 임수와 마찬가지로 개수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하면 인성이 있어서 개수를 생겨줘야 되고요. 특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해자축월에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인성 한 점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개수가 끊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땅속에 계속 물이 나오거나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원원불절이라고 해서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수원지에서 물이 발원이 되어야지 개수는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개수의 수원이 마르게 되면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방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개수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는 그래도 큰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수는 금방 증발하고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항상 인성의 어떤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또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4월입니다. 임수 4월에 태어나고 개수가 4월에 태어나고 일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입하와 소만으로 이제 절기는 구성되어 있고요.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오미 월은 4오미월은 계절은 여름이 되고요. 여름은 우리가 덥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유식하게 염상절이다 내지는 염천지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보다 겁나게 억수로 덥다, 고온,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르고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식 사우나세가 생각하시면 얘가 좀 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0도, 80도 올라가는데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햇빛까지 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식 사우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뜨거운 것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종격이 되지 않는 이상은 4, 5미월에 뭐는 있어야 된다. 반드시 수, 즉 물은 있어 주어야지만 세상이 마르지 않는다. 물이 없으면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물이 없으면 사막이 돼버리고 황무지가 될 것이고요. 불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또 4월, 5월, 미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 당연히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화가 왕하고요. 4월 같은 경우는 화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땐 인간지가 되고 5월 같은 경우는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화가 4월 그리고 5월에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4월에 태어난 일간이 어떤 일간? 개수일간. 개수는 어떤 수? 우로수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뜨거운 날에 우루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가끔 이제 시골 동네 같은 데서는 아스팔트 같은데 아스팔트 여름 되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맨발 벗고 다니면 화상 입을 정도로 후라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데 동네 이제 전방 아저씨가 열 좀 식힌다고 해서 그 아스팔트에다 물을 이제 이게 물을 이렇게 뿌리죠. 뭐 찌끄린다라고는 표현도 하게 되는데 물을 뿌리면 그게 있느냐? 금방 말라서 없어지게 되죠. 그 아스팔트 열기까지를 완벽하게 식혀준다라고 하면 비가 예를 들어서 내려가지고 완벽하게 식혀준다라고 하면 그냥 기후 자체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비가 오다 말면 오히려 더 덥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 같은 이런 우루수가 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방 증발돼서 고갈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수 4월도 마찬가지고 오늘 개수 4월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 조후의 개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자체가 원체 약하니까 반드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뭘로 한다? 이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인성으로서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의 뜨거운 열기는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저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제할 수가 있겠죠. 개수가 좋아하는 것은 신금을 좋아하고요. 음금인 그리고 저 개수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때는 뭐 개수도 괜찮고 뭐 임수도 나쁘지 않은데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할 때는 또 임수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자체가 개수이기 때문에 뭐 임수든 개수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신금으로는 개수를 생겨주고 임수 또는 비견겁제인 뭐 이런 것로는 얘를 억제시켜줘야지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지만 이 화가 금을 극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 원활하게 수를 생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내 자식한테 밥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못하게 막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임수 비견겁제가 있으면 내 형이 있으면 내 누나가 있으면 얘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밥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계속 임수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임수는 그래도 대해수이기 때문에 먼저 임수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개수는 물론 먼저 임수를 쓰든 먼저 신금을 쓰든 중요한 거는 임수는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임수,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절실하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반드시 금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양수가 아니죠. 개수는 음수가 될 것이고요. 저 사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채음, 용, 양이라고 했죠. 모양은 음인데 쓰는 것은 양으로 쓰기 때문에 저거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수는 극하는 것이죠. 화를.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이 바로 월지에 있습니다. 제가 내가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다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또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나 또는 음대 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라든가 양이나 또는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제라고 하는데 어저께는 양대 영이었죠. 일간인 어저께는 임수였고 화도 양이었기 때문에 양대이기 때문에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편제격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이제 음대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격은 달라지죠. 정제격으로 달라지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4월은 재성인 화가 왕하지 일간 개수가 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제왕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제다신 약한 사주 국세가 된다. 똑같습니다. 또 다시 사중에 있는 뭐가 투출한다?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된다. 이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 격의 제살
태왕. 선생님 관성인데 일간이 약하면 정관도 마치 뭐와 같다? 칠살과 같다. 그래서 재관태양 이런 말보다는 재살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개수 입장에서 경금은 인성이죠. 정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4월의 개수라고 하는 거, 일간이 약하고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화를 갖다가 억제해야 되는 것, 재성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일간을 생조해야 되죠. 재성을 억제하는 것은 비경겁제로 하는 것이고,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목, 개수 입장에서는 상관이 될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생 화가 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거기다 대고 그냥 단순한 목생화가 아니라 목분비회라고 해서 화가 왕한데 물이 없다. 바로 나무는 불에 타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이렇게 을목이 있습니다만은 이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화가 왕할 때는 목분비회해서 재가 되죠. 반드시 물을 봐야 되는데 연간에 겁재인 임수가 있습니다. 일간 개수가 약할 때는 양수 임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임수가 있으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 이 일간 개수도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겁재 임수도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 즉 통근을 하거나 아니면 인성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수를 생해주는 글자가 있어야지만 개수 일간 그 다음에 겁재 임수가 힘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일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유일조 이렇게 되죠. 유금은 월지의 사화를 끌어당겨서 원래는 사유축이죠. 사유축 회금, 사유축, 금국이라고 해서 금이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사유축을 모두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 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완벽한 삼합을 이뤄서 금이 왕해지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생시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삼합에 준해서 본다. 준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금이 수를 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국세가 나쁘지 않다. 금은 수를 생하게 되겠고요. 또 수는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짜임새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을목에 투출된 것은 굳이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기에 다른 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수 4월에 일간이 극도로 약한 4월에 태어났지만 유금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간 개수가 생을 얻어서 개수가 마르지 않는 수원을 발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4월에 개수일간이 약한데 유금을 봐서 사유회금, 개수의 근원을 마련했죠. 생시에서 다시 자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녹을 얻은 것이고 다시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4월에 약한 것이 오히려 반이 강세라고 해서 반위 강세라고 해서 약했던 것이 오히려 더 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금수가 더 세력이 있고 화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목으로서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요. 다시 화를 생해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너무 금수가 왕량해지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똑같이 개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월에 원래 화가 왕해야 되는데 금수가 왕량해져 있죠. 이거 사해상충으로 보시는 분들인데 이거 충이 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어야 충이 되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해수는 사화하고도 충되고 이 해수는 임목하고도 합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충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합도 붙어 있어야 합력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죠? 합이 되지 않는다. 금수가 왕량해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갑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유회금 되어 있으면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왕세에 치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인 이렇게 되게 되면 상관이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아싸란 성격이죠. 여자라도 장부감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하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건 금수운으로 가도 뭐 나쁘지 않고요. 목화운도 어차피 이렇게 유금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요 사주가 좀 안 좋을 때는 요 인목을 충할 때는 조금 안 좋은 무신대운이라든가 이런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크게 뭐 이 정도 되더라도 나쁜 사주는 아니고요. 을묘시는 차라리 을묘시에 나을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갑인시를 낳는 것이 낫죠. 을묘시는 또 더군다나 묘유충 때리게 되면 이거는 뭐 사유회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병진시도 이것도 금순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 병화는 사유회금한다 하더라도 일단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인중에 있는 병화의 뿌리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나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도 나쁘지 않고요. 목화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들, 딸 걱정 않고 이렇게 한번 낳아볼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중반 이후로는 항상 여기 금수운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시를 뽑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무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무토 투출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안 좋아합니다. 이거 무게 합도 될 수 있겠지만은 개수가 무토로 보게 되면은 뭐가 된다? 토다 매몰이 돼 버리기 때문에 개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을목이 있어서 기토를 제거해 준다 하더라도 기토는 항상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일간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널널할까요? 아니면 조바심이 날까요? 기토 옆에 있으면 항상 언제 저 흙이 쓸려 내려와서 나를 탁하게 만들지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경신시, 신유시는 공이 금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